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지금은 이제 2025년 2월 1일 아침 6시 조금 넘었고요. 어제 하루는 정보량이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금 토요일이 됐으니까 어제 제가 뉴스를 반의 반 정도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나누어서 제가 전달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내란 특검법의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음. 뭐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 문제는 내란 특검법이 최대한 빨리 통과돼야지 지금 이제 주요 업무 종사자의 이런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건데, 시간이 지나면 증거가 사라지고 기억이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정작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이 줄어든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참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풀어갈지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마저도 내란 특검법에 대한 찬성을 철회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 의견도 묘연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노영희 변호사님이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시던데, 어차피 폐기된 거 그냥 합의고 뭐고 간에 그냥 아예 처음에 발의했던 것처럼 수사할 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야당만의 생각을 담은 특검법으로 아예 그냥 발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저쪽에서 진흙탕 싸움 하는데 우리만 법 절차 다 지키면서 그리고 다 인내하고 다 받아주고 다 이제 협상하려고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어제 큰 뉴스였고요. 아이고, 설 연휴 끝나고 큰일 하셨습니다. 최상목 때. 그리고 이제 아마 월요일에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그 권한쟁의 심판이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법률 전문가들이 하는 법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명을 안 해도 직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될지 월요일이 지나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예견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화요일에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윤석열이 진짜 나올까?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왜냐하면 지금 화요일에 그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도 나오고요.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도 나옵니다. 그때 윤석열이 나오면 정말 볼만한 싸움이 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출석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화면에 좀 낮게 나오네? 똑바로 앉아야 되겠다. 만약에 화요일에 윤석열이 출석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진풍경이 벌어진다면, 제가 말하는 진풍경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들과 그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피소추인 및 피소추인의 법률 대리인단이 이제 말로써 엇갈린 일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나면 저는 2월 5일부로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손절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 10성열, 10은 그 수형 번호요. 수감 번호. 꼭 헌법재판소 출석하셔가지고 직접 변론하시길 부디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 권성동의 그 아무 말 대잔치로 좀 속상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권성동이 헌법재판소의 그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해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기자회견을 했죠. 거기에 화내실 필요 없으세요. 그거 탄핵이 인용될 결과가 너무 뻔히 보여서 하는 아무 말 대잔치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탄핵이 인용되고 난 뒤에 그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서 아스팔트에서 송저기 들고 소리 지르는 노인네들 집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이 응집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명분을 하나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리하여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그 지지세를 유지를 시켜서 대선을 치르고 싶은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 외엔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미 윤석열을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한 일이 생기게 버릴까, 지금 그 궁리 중인 거라고, 말이 꼬이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버렸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캥기는 게 있는 사람들은 지금 조마조마할 겁니다. 지금 명태균을 수사를 하면서 지금 덮자 말자 설전이 오갔던, 검사 내부에 설전이 오갔던 것들이 제법 되나 봐요. 그런 내용이 꽤 많나 봐요. 근데 그게 절대로 덮어지지 않게 봉지욱 기자님, 이명수 기자님, 노영희 변호사님이 창원지검에서 이런 게 나왔었는데 수사가 되고 덮으려고 했었다, 근데 아예 덮지는 않았다라는 걸 계속 보도를 하고 있어요. 덮지 못하고 꼼꼼하게 수사를 잘할 수밖에 없도록 그 세 분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다 까발려지면 그 국민의힘 꼬라지는 볼만할 겁니다. 거의 너덜너덜해져서 걸레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르면 4월 말, 늦으면 5월 초까지 굉장히 버라이어티 스펙타클한 전국이 펼쳐질 건데, 이 와중에 이준석은 대선 시드몰이 걸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대찬성입니다. 여러모로 대찬성이에요. 자, 이준석이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고 나면 바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갈 건데, 그러면 그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하는 또는 경선을 치르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중단이 될 겁니다. 즉 명태균 게이트의 이준석 관련 수사가 중단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이상한 것 같죠? 그렇게 되면 미니모는 화낼 건데 왜 저렇게 차분하지 싶죠? 이 뒷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저는 이준석이 만 40세가 되는 날짜 때문에 대선이 될지 안 될지를 가늠하고 있던데, 저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준석이 대선에 출마를 하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이준석은 비례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의원직은 개혁신당 당내로 승계가 안 됩니다. 보궐선거가 일어나야 되지. 그리고 그 지역구에 개혁신당이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오면 찍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지역구는 민주당의 몫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도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개혁신당 의석수 -1,
더불어민주당 의석수 플러스 1의 개꿀. 자, 거기다가 이준석이 출마를 하면요. 또 어떤 개꿀이 있느냐. 제가 예전에 몇 번 말했었는데, 지금 이대남들은, 윤석열에 반대하는 이대남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홍준표가 나왔었어야 됐어. 역시 홍준표가 됐어야 됐어.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준석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죠. 팸코라 그랬던가?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홍준표가 나오면 20%대 중후반의 득표를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준석이 안 나왔을 때고요. 이준석이 나와버리면 그마저도 나눠 가질 겁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이준석이 대통령에 당선이 될 건 아니잖아요. 선거가 끝이 나면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그 뒤로 이준석은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제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꼭 대선 출마하길 바랍니다. 이게 일석삼조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주자로 김문수냐, 홍준표냐, 오세훈이냐, 이런 말들, 원희룡이나 이런 말들이 오가던데, 자, 홍준표가 나오면 20% 중후반의 득표를 저는 예상해 봅니다. 이준석이 안 나왔을 때요. 이준석이 나오면 한 3, 4%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를 이준석이 가져갈 거니까. 근데 진짜 김문수가 나오는 상황이 오면 자, 김문수가 지금 차기 대권주자 1위로 떠오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국민의힘은 그냥 정강훈당이 되는 겁니다. 정강훈당. 그 아스팔트에서 성조기 들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만의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을 지지하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만의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 13%, 15%들의 정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3%, 15% 아무리 똘똘 뭉쳐도 국회의원은 배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절대로 대통령은 배출 못합니다. 민주당 장기 집권 플랜 스타트입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1위 주자로 떠오르는 상태에서 김문수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오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율로 국회의원은 낼 수 있을지 모르나 건진법사와 명태균의 수사가 끝이 나면 그 의원들도 얼마나 남아있을지 지금 알기 요원한 상황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대 국민의힘에서 의석이 날아간 의석수 때문에 비율로 따졌을 때 가을쯤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선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제 예측입니다. 오늘은 제 예측이 좀 많네요. 근데 저도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정치 기사를 접하고 정치 평론가들의 평론을 듣고 이 사람들의 말을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고 어떤 평론가의 평론에는 반대를 하고 어떤 평론가의 평론은 나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면서 들으면서 하는 예측이기 때문에 제 예측이 생각보다 제법 정확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건진법사의 조사, 그리고 김건희가 수사가 착수가 돼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수사가 시작이 되면 그 관련 날아가는 의석수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의 현재의 의석수만으로 자동으로 개헌선을 돌파할지도 모릅니다. 올해 가을쯤에요. 올 가을에 지금 이 유튜브가 성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내놓은 예측은요, 2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이 출석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에 하나 출석을 한다면 2월 5일부로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아예 손절할 겁니다. 아예. 만약에 출석을 한다면요. 그리고 여름쯤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개헌설을 돌파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 통과된 특검에 의해서 이제 조사 결과 의원 상실직을 선고받은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쏟아질 거거든요. 여튼 굉장히 너무 고구마였던 2024년이었다면 핵사이다를 마실 수 있는 2025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25년에 한 해 이런 일이 일어나겠네, 이런 일이 일어나겠네, 이런 일이 일어나겠네를 쭉 생각을 해봤을 때 화가 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이제 여튼 봄에 대선이 있는 건 너무 지금 뭐 100%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99.9% 확실할 것 같았는데 그 0.1%의 확률을 권성동이 없애고 있고 권영세가 없애고 있고 윤석열이 없애고 있고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없애고 있잖아요. 야, 이거 100만에 하나 1000만에 하나 윤석열이 돌아오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100만에 하나 1000만에 하나의 확률을 권성동이랑 윤석열의 법률 대리인들이 싹 없애주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나 그 사람들. 그러면 뭐 법원이든 검사든 얘네들 아무리 봐라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 3심 결과 안 나옵니다. 물론 그 모든 기소들이 그 모든 재판들이 우리는 사실을 증거를 들이밀고 있는데 검사는 조작을 소설을 들이밀어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죄 나온 건 전부 다 판사들이 사실을 증거를 외면하고 소설을 조작을 받아들여서 낸 판결들이잖아요. 여튼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여튼 3심 최종 선고 나오는 재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실 거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 2025년 전망에서 화가 나는 건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님 대통령 되시면 지난 거의 3년을 망가뜨려 놓은 그리고 민생을 파탄을 내놔가지고 전 국민을 힘들게 만든 이 나라를 다시 살기 좋은 나라로 잘 살게 되는 나라로 만드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놔서 잘 살게 된 새끼들이 길거리에서 성조기 들고 욕할 거예요. 나는 그게 화가 나요. 그리고 그쪽 진영 유튜버들도 욕할 거예요. 그리고 그 유튜버를 본 새끼들도 욕할 거예요. 전 그게 화가 나요. 너네들이 누구 때문에 지난 3년이 힘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리고 너네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잘 살게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요즘 범민주 진영 유튜버들이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자기 보고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많다고. 근데 그거 아세요? 제 유튜브 댓글에도 되게 많아요. 너 중국인이지? 중공인가? 중공 사람인가? 심지어 3대까지 다 한국 사람 맞냐고. 3대 안에 중국 사람 있을 거라고. 저희 집하고 저희 매가가요. 돈 주고 산 족보가 아니고요. 확실하게 뿌리가 다 밝혀진 족보고요. 저는 한평이시 31대손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김혜김씨 40대손이에요. 그리고 뭐 제종시조까지 따지면 저는 밀양에 저희 칠대조 할아버지 묘가 있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나? 여튼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할 줄 아는 외국어는 영어랑 일본어는 있지만 중국어는 없습니다. 중국어는 뭐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그 홍콩 영화 유행해가지고 거기서 막 주워 듣고 흉내내는 그런 중국어 말고 제가 한마디도 못해요. 참네. 여튼 별 웃긴 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저 성조기 노인네들이 그런 선동당한 거는 어쩔 수 없다 치는데 정치인들이 공식 석상에서 중국에 대한 그런 발언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쪽 유튜브에서 하는 말인지 그쪽 집회에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정치인들이 하고 있어요. 나는 이거 중국하고 외교관계 도대체 어떻게 회복하려고 저 새끼들 저러나? 수출 안 해도 되나? 대한민국이 돈을 버는 게 싫은가? 그러니까 뭐 김민전부터 해가지고 그 중국에 대한 그런 발언하는 정치인들 보면 저거는 정치를 하는 목적 자체가 대한민국을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로 만들려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정치하는 목적인가? 나는 진짜 걱정돼요. 여튼 빨리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여당의 발언으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회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중국 수출만 이전 정권 상태로 돌려놔도 대한민국 경제 지금 굉장히 많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난 되돌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러시아 쪽 수출도 회복을 할 수 있는 외교를 하면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때만큼 잘 살게 됩니다. 아이고. 정치가 나라를 약간 나아지게 하고 약간 안 나아지게 하고 일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일부 사람들을 나아지게 하는 거는 평생 지켜와 봤는데 나라 전체를 도탄에 빠뜨리는 이런 대통령은 전 평생 처음 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박정희도 전두환도 자기가 무력으로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력으로 독재를 하는 와중에도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최대한 끌어모아가지고 잘하려고는 했어요. 뒤에서 헤쳐먹어서 그렇지. 그리고 또 권력욕에 눈이 빠져가지고 그 장기 독재를 하려고 그랬지. 장기 독재를 정당화하려고 나라가 어떻게든 잘 되게 하는 방법 없나 찾아는 봤다고. 전국에 어디 더 해먹을 거 없나 찾아보고 이 나라 어떻게 더 망가뜨릴 거 없나 찾아보고 저딴 새끼들은 없었어요. 예전에
대한민국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그 대통령 또는 왕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이승만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조를 갖다 놔도 이승만 옆에 갖다 놓으면 애기예요. 근데 윤석열은 그래도 이승만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저희 말 취소합니다. 윤석열 이 새끼가 더 나빠요. 그리고 계엄령을 내리고 이걸 유지하면서 하려고 했던 일이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이 밝혀지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승만보다 국민을, 정치인을 더 많이 죽이려고 했어요. 이 새끼가 훨씬 더 나빠요.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를 지금 우리는 겨우 잡아넣습니다. 이승만은 망명했죠. 박정희는 암살당했죠. 전두환, 노태우는 사면받았죠. 제대로 된 처벌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반민특위도 흐지부지 됐죠. 4.19 이후에도 박정희가 나왔죠. 12.12를 일으켰는데도 사면받고 추종을 받고 은닉한 비자금으로 호가호위하면서 지금 대대손손 먹고 배부르게 먹고 살고 떵떵거리고 먹고 살 돈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과도 한마디 없이 자연사에서 뒤졌죠. 죄송합니다. 제 방송 중에 가장 길었던 퍼즐인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시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위를 잃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위를 잃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일가, 저는 모든 혐의 전부 수사해가지고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어떤 누구도 개인의 야욕으로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시도가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 광장의 시간은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공부할 때 임진왜란을 공부하면서 선조를 보고 어떻게 이런 최악의 지도자가 있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나이는 근현대사를 고등학교에서 안 배워요. 왜냐하면 그게 수능 범위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철이 들고 이런저런 책을 구해서 읽어보고 이승만을 보고 와, 이거
선조는 애교구나. 어떻게 이 정도의 살인마가 있을 수 있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승만한테는 안 된다 했는데 이승만보다 더한 새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정말, 저는 12월 3일 그날 라이브 생중계를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5분만 10분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를,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이 있는 분들이 큰일 났다,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목숨 걸고 막았어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군인이 총 들고 계엄령 떨어져가지고 국회 장악하려고 들어가는데 그 총구 앞을 막아서는 의미 알고 계시죠? 총구를 내 몸으로 막는 의미. 빈 총 앞에서도 안 그러잖아요, 원래. 그리고 군용차를 홀로 막았었던 남자분, 그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야간 투시경을 들고 끼고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난입한 군인들을 봤을 때 그걸 막아서려고 각오를 했던 보좌진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야간 투시경을 들고 있으니 순식간에 전원이 다 나가고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선 겁니다. 여러분, 12월 3일부터 12월 4일 아침까지 국회 본관 안에부터 국회 밖에까지 여의도에서 계엄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고 그 자리를 지켰던 분들 전부 다 목숨 걸었던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지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만큼이나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이 내란이 친위 쿠데타가 실패를 했던 겁니다. 왜? 계엄령에 대한 아픈 역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윤석열이 생각 못했던 거는 소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이 아니에요. 계엄령에 대한 너무 많은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소극적으로 수행하려고 군인들이 충돌을 했었어도 국회가 텅텅 비었고 상관들은 명령을 독촉하면 어쩌겠어 해야지. 얼레벌레 해야지. 얼레벌레 한 명하고 두 명하고 세 명 하면 그때부터 일사천리인 거예요. 뭐 군인들이 이런 명령에 안 따를 걸 뻔히 알아가지고 실패할 계엄령인데 내가 경고성을 말 같은 소리.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남자분들 군대 다 갔다 오셨잖아요. 야, 이걸 내가 해도 되나?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야, 이 새끼 안 해 하면 저항할 수 있어요? 그거 저항할 수 있냐고. 못해요. 근데 내 눈앞에 있는 게 일반 시민들이야. 일반 시민들이 저항하고 있는데, 그거 못해요. 쏟아져 나간, 내가 이 계엄령을 막으러 나갔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도, 그 각오를 하고도 막으러 나간 그 시민들이 이 계엄령을 종식시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범민주신 유튜버들,
그 이야기 웃으면서 하거든요. 그게 재밌어서 웃겠어요? 기가 차서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계엄령 성공했으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다. 우린 지금 이 세상 사람 아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기가 차서 웃는 겁니다. 조금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좀 길어졌어요. 제 컨텐츠 최장 시간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주말 좀 편하게 보내셔야 되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를 전달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아침에도 월요일 아침에도 주말 뉴스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